안녕하세요. 수원시 역사회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약물 사용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정에서 약물을 어떻게 보관하는지, 또 약은 얼마나 두고 복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요. 먹지 않는 약은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에 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약은 어디 두고 복용하고 계시나요? 어르신 댁에 가보면 장롱 속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냉장고에 넣어 두시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또 집안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드시는 약 같은 경우에는 뭐 식탁이라든가 손 가까운 곳에 두고 복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비약인 경우에는 어디 보관하고 계신가요? 약은 집안 여기저기 흩어져 있게 되면 급하게 필요할 때 찾기 어려울 수가 있어서 가족 모두 약속한 한 장소에 보관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비약통을 정해서 보관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또 집안의 가족들이 모두 접근하기 좋은 서랍이라든가 또 한 장소를 정해놓고 보관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특히나 어린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아이 손에 닿지 않는 장소여야 하고요. 요즘도 가끔 아이가 약을 잘못 먹었다고 문의 전화가 오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 반려동물들 많이 키우시잖아요. 반려동물들도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신경 써서 보관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햇빛이나 습기가 차지 않는 장소여야 하는데요. 실내의 경우에는 직사광선이 닿지 않아서 햇빛이 직접 닿기는 어려운데요. 약 중에서 일부 햇빛에 약한 약인 경우에는 저희가 이런 갈색병에 담아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갈색병에 담아드리는 약인 경우에는 약을 따로 다른 통이나 이런 곳에 옮기지 마시고 약병 그대로 보관하고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습기의 경우에는 한여름에 장마철이 아니면 실내에 습기가 심하지는 않은데요. 저장 공간의 습기도 중요하지만 약 자체가 습기에 약한 경우에는 호일에 포장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호일 포장의 경우에는 먹을 때마다 하나씩 까서 복용하셔야 돼서 굉장히 번거롭긴 한데요. 이렇게 호일 그대로 보관하시고 복용하시는 것이 약효가 유지되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포장 이대로 두고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냉장고에 넣어두면 오래 두고 먹지 않을까 하시면서 냉장고에 보관하는 경우도 있으신데요. 냉장 보관이 필요한 약만 넣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냉장 보관이 필요한 약 같은 경우에도 다른 음식물하고 같이 넣어두기 때문에 물론 약 자체가 밀폐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퍼백에 한 번 더 담아서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질에 사용하시는 좌약이라든가 또 호르몬제로 사용하는 질정의 경우에는 체온에 높게 만들어진 거라서요. 보통 25도 이하에서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 이게 물렁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약이 좀 말랑한 것 같으면 냉동 아니고요. 냉장고에 잠깐 넣었다가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 대개 방문해 보면 이렇게 통에 들어있는 약들이 많아서 저희가 무슨 약인지 여쭤보면 잘 아시는 경우도 있는데 잘 기억을 못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 이름이라든가 약에 대한 정보가 전혀 적혀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가 이제 약국에서 약을 드릴 때에도 혈압약이나 호르몬제처럼 한 가지 약만 처방이 나오는 경우에는 약통에 담아드리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드릴 때는 약 이름이라든가 복용법 이런 것들을 다 적어서 드리게 되는데 이렇게 통을 옮겨 담으시는 경우에는 약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서 무슨 약인지 나중에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실제 제가 이거는 약국에서 경험을 했었던 일인데요. 저희 약국에서 계속 약을 가져가셨던 환자분인데
약이 이상하다고 하면서 가져오셨어요. 근데 약통에 비슷한 모양의 약이 두 가지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당황했었는데요. 그래서 약 모양으로 이게 무슨 약인지 찾아보니까 한 가지 약은 저희 약국에서 가져가신 약이 맞는데 다른 약은 저희 약국에서 한 번도 취급하지 않았던 약이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분도 자기도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당황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족분들 중에서 같은 약이라고 생각하고 약을 옮겨 담으신 듯 한데요. 가족분들이 드시는 약들이 각각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약이 섞이는 경우도 있어서 정말 보관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약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는 걸까요? 사용기한이 지난 약은 외관상으로 보기에는 변질된 것 같지 않지만은 효능효과를 보장할 수가 없고요. 또 부작용의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럼 약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일까요? 조제한 약의 경우에는 조제 날짜가 10일분이면 10일 동안 다 복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꾸준히 복용하시는 약이 아닌 경우에는 간혹 며칠 복용하고 괜찮아지셨다고 약을 임의로 끊고 나중에 두고 복용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증상이 비슷하다고 해도 원인이 다른 경우도 있기는 해서 조제약의 경우에는 조제 시에 다 복용을 하시고 혹시라도 남아있다면 버리셔야 합니다. 나중에 두고 복용하셔도 되는 약은 뭐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처방하실 때 뭐 아플 때만 드세요라고 하신 경우가 아니라면 내 맘대로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영양제 같이 통에 보관된 알약인 경우에는 개봉한 날부터 1년 정도 복용 가능하시고요. 호일 포장된 약,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호일 포장된 약은 개봉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포장에 표기된 날짜까지가 복용 가능하신 날짜입니다. 그리고 약포지에 조제해준 알약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조제 날짜까지가 유효기간이지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아플 때만 드시라고 했다면 관리가 잘 되었을 때 한해서 보통 6개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연고류의 경우에는 연고만 빼서 보관하시면 언제 개봉했는지 또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요. 연고 같은 경우에는 연고 케이스 겉에 껍데기하고 같이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개봉된 연고의 경우에 보관이 잘 되었다면은 개봉 날짜를 기준으로 6개월 정도까지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약 케이스에 개봉한 날짜를 적어두고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약이나 안연고는 이게 피부 외용제보다 감염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개봉하시고 한 달 이내에 사용하시고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안약도 연고랑 마찬가지로 케이스와 함께 보관하시고 개봉 날짜를 적어두시면 됩니다. 또 인공눈물의 경우에 일회용 인공눈물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회용 안약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일회용입니다. 그래서 사용하신 즉시 폐기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오늘은 집안에 유효기간이 지난 약을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놓치고 못 먹었던 조제약도 있고 또 날짜 지난 상비약에 먹다 남긴 영양제들 생각보다 많죠. 그럼 이런 약들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그동안 환경오염 때문에 폐기약의 경우에는 약국이나 보건소에서 처리를 했었는데요. 수원시처럼 쓰레기를 소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번거롭게 약국이나 보건소에 가져다 주실 필요 없이 소각용 쓰레기 봉투에 버리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집에서 쓰고 있는 쓰레기 봉투 가져와 봤거든요. 이렇게 쓰레기 봉투에 소각용 쓰레기 봉투라고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태까지 그냥 쓰레기 봉투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소각용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요. 작은 쓰레기 봉투도 이렇게 보시면 소각용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는 이렇게 해서 쓰레기 봉투에 버리시면 되는데요. 혹시라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서 쓰레기를 매립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가 아닌 경우에는 한번 확인하시고 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약은 이렇게 소각용 쓰레기 봉투에 버렸는데, 그럼 물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약 역시 소각용 쓰레기 봉투에 버리시면 되는데요. 물이 흘러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종량제 봉투 안에 신문이나 휴지 넣어서 흡수시켜서 버리시면 됩니다. 이상 약의 보관과 유효기간 그리고 폐기하는 방법에 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실제 약을 어떻게 보관하는지, 또 많은 약을 복용하실 때 도움이 되실 만한 보관 방법에 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약물 사용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한 100세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